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26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 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 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의 유용점검 기준 및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라는 국정과제와 관련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현재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가계부채 GDP 비율은 2017년 84.8%에서 2021년 98.7%로 상승한 후 정부의 관리 강화 노력과 스트레스 DSR 시행 등에 힘입어 2023년 93.0%, 2025년 추정치 88.6%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분기 기준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GDP 비율은 89.4%로 미국 68.0%, 일본 61.1%, 중국 59.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보다 강화하여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합니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2026년도 목표 설정 시 2025년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026년도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하여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설정을 통해 연말 대출 절벽 발생 우려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에게 과도한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 및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한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입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여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련 보완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대출 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 위반 2,982건이 적발되어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여부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전면 점검하여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행위 적발 시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넓히고 금지 기간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용도에 유용한 사업자 대출을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 감면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여 약정 위반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신용정보원 정보 등록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적용입니다. 온투업권으로의 풍선 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업계 자율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으나 향후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규제 지역은 40%, 비규제 지역은 70%의 LTV가 적용되며 주택가격별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 대출 규제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금융권의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 만기 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 대상 확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정보는 부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